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고려 문벌귀족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가 건국된 뒤 호족이나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지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 중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이 바로 문벌귀족이 되었지요. 문벌귀족은 과거제와 음서를 통해 주요 관직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공금전을 바탕으로 개간을 통해 대토지를 차지하고 경제적 부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다른 귀족 가문이나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그 지위를 다졌습니다.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은 바로 경원 이씨 가문입니다.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관계를 맺으며 약 80여 년 동안 국가의 중요 관직을 독점하게 되지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은 이자연의 손자요, 이호의 아들로 여동생은 순종의 비였. 그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갔고 딸이 예종의 왕비가 된 뒤 벼슬이 매우 높아졌다. 예종이 죽고 인종이 왕이 오르자 자신의 셋째, 넷째 딸을 왕비로 삼도록 하였다. 이자겸의 권세가 높아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는 자는 몰아내고 자기 친척을 주요 관직에 배치하고 관직을 사고 파는 등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가며 사방에서 음식 선물이 들어와 그의 집에는 항상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났다. 이와 같은 문벌 귀족이 성장하는 한편 12세기 이후 새롭게 중앙으로 진출한 관리들은 왕의 측근 세력으로 성장하며 문벌 귀족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겸의 남과 묘청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고려 중기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문은 오랫동안 왕실의 외척으로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특히 예종과 인종에게 잇따라 딸을 시집 보낸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자 외족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자겸의 세력 확대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이를 미리 알았던 이자겸은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1126년 이자겸의 난이지요. 이 과정에서 궁궐이 불타기도 하였으나 결국 인종은 이자겸의 난을 진압합니다. 이자겸의 부하 척준경을 이용하여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 뒤 척준경을 다시 축출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자겸의 난으로 고려 왕실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고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문벌 귀족을 누르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과 문신, 정지상 등이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왕에게 건의하게 되죠. 특히 묘청은 개경의 땅의 기운이 쇠약해져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이니 서경으로 천도하면 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고려의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의 귀족들은 서경천도에 반대하였고 인종은 서경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묘청 등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 하며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죠. 1135년 묘청의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1년 만에 진압되게 됩니다. 그러나 묘청의 난은 당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문벌 귀족에 대한 반발이자 귀족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후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무렵 즉위한 의종은 처음에는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으나 점차 정치를 멀리하고 문신과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편 문신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던 무신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특히 고려는 군대 최고 지휘관까지 문신이 맡았으며 무신은 관직의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층 군인도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각종 자벽에 시달려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켰고 이들은 하층 군인의 지지를 받아
문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의정을 폐위하였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 이후 국가의 중요한 일은 무신의 회의기구인 중방이라는 곳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신이 권력을 되찾기 위해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 등 난을 일으켰고 무신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집권자가 자주 바뀌는 등 정권이 매우 불안정하였죠. 특히 이의민이라는 미천한 출신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의민의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노비였다고 합니다. 이의민은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체격이 좋아 중앙군에 발탁되었고 김보당과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며 상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뒤 경대승이 죽은 뒤에는 권력을 장악하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이러한 무신정권의 혼란은 최충원이 집권하며 안정을 찾게 됩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병기구인 도방을 강화하여 권력 유지에 활용하였죠.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문신으로 구성된 서방을 설치하여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 뒤에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최우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고 하는 3별초를 조직하여 도방과 함께 군사적 기반을 삼게 됩니다. 이러한 권력 기반의 바탕으로 최씨 정권은 4대 60년 동안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무신정변 이후 무신들의 불법적인 수탈로 농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농민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차지하여 농장을 확대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농민에 대한 수탈이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천한 출신인 이의민이 무신 집권자가 되는 등 신분 질서가 흔들리자 농민과 천민의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농민과 천민이 곳곳에서 봉기합니다. 명종 때에는 일반 군현보다 무거운 세금 부담에 시달리던 공주 명학소의 주민인 망이 망소의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습니다. 이들은 한때 광군을 물리치고 충청도의 대부분을 점령하기도 하였지요. 경상도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이 봉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은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주장하며 봉기를 시도합니다. 최충원의 사노비인 만적 등 유기는 개경의 북산에 나무하러 가서 공사의 노비들을 불러 모읍니다. 음모를 꾸미면서 말하기를 무신이 집권한 이래 귀족 고관의 천한 노비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찌 힘든 일에 시달리고 채찍질 아래서 고생만 하고 지내겠는가. 라면서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고려 중기 문벌귀족의 형성 과정, 그로 인해 나타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리고 이들과는 반대로 차별 대우를 받아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선생님이 추가할까 합니다.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인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고려시대의 무신은 문신에 비해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문신에 비해 훨씬 낮은 대우를 받았고 무신의 최고 관직인 상장군은 상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대의 최고 지휘관도 문신이 맡는 경우가 많았지요. 귀주대첩을 이끈 강감찬, 여진정벌을 이끈 윤관 등도 본래 문신 출신입니다.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의종 때 더욱 심해집니다. 문신이 의종과 함께 향락을 즐기고 있는 동안 무신은 왕과 문신을 지키는 호위병 구실밖에 하지 못했지요.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자 무신의 분노는 극에 달해 1170년 무신정변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몽골의 침입, 이에 대항한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